안녕하세요, 타임퍼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세븐입니다. 뭔가 좀 바뀐 것 같죠?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바깥. 넓어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저희가 이제 4K로 송출한다는 거죠. 최고 화질로 보시면 훨씬 더 멋진 영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피부가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겠군요. 4K 송출 기념을 맞이하여 오리스를 초대했습니다. 오리스 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큰 요소는 독립 브랜드. 자존심을 지키고 있죠. 오리스 하면 저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무브먼트가 떠오릅니다. 이너스 무브먼트를 두 시리즈나 내놨죠. 처음에 이제 내놓은 것이 2014년 칼리버 110입니다. 수동 무브먼트였고 파워 리저브가 무려 11. 아뜰리에라는 컬렉션을 바탕으로 이제 그런 칼리버들이 이제 선을 보였는데 무브먼트는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여기가 됐죠. 큰 시계들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오리스가 자신들의 주력 컬렉션인 아키스나 아니면 비크라운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 무브먼트를 개발해야겠다 라고 해서 또 만들어냈죠. 그것이 400 시리즈죠. 파워 리저브는 100 시리즈와 달리 오일로 줄어들었지만 대신에 이제 자동 무브먼트라는 점,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델에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졌죠. 거기다가 이제 칼리버 400은 그런 어떤 롱 파워 리저브를 뿐만 아니라 비철 금속을 도입을 해서 내자 성능도 굉장히 향상을 시켰고 정확성도 이제 COSC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우 뛰어났고 보증 기간이 무려 10년, 파격적이었죠. 2년인데 추가로 연장을 하면 이제 8년을 더해서 10년까지 보증 기간을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리스가 수동 무브먼트도 정복을 했고 자동 무브먼트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리버 400 시리즈에서 수동 무브먼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427, 407. 아닙니다. 473입니다. 무슨 숫자였죠? 방금 전에? 네. 비밀번호 같은 건가요? 이 무브먼트를 가지고 제작한 시계가 바로 이제 오늘 저희가 리뷰할 비크라운 칼리버 473이라는 모델입니다. 화면에 꽉 차는 오리스의 그레이 박스입니다. 오리스는 또 환경을 이렇게 굉장히 중시하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종이로 만든 박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열면 오리스의 박스가 또 보입니다. 당기면 뭐가 또 많이 나옵니다. 프로덕트 매뉴얼, 워런티 카드, 오리스 홀슈타인 1904 Go Your Own Way. 너의 길을 가라. 13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오리스 회장님 울리 헤르초크, 제가 예전에 밥도 같이 어쩌다가 먹고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열기 쉽도록 이렇게 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 짜잔, 오늘 리뷰를 한 비크라운 473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오리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빼니까 여기도 뭐가 있습니다. 10년 보증 CD도 들어가 있습니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QR코드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마이 오리스로 연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케이스 크기가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38mm죠. 빈티지 워치나 아니면 이제 작은 시계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아주 좋아할 만한 크기입니다. 베젤이 폭이 넓은 편은 아니고 또 약간 좀 가파르기 때문에 다이얼이 이렇게 작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8mm 뭐 괜찮은 것 같고, 비크라운의 정체성은 케이스가 아무래도 좀 작은 편이 예쁘죠. 오리지널 모델의 전통을 계승하는 레트로 워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도 작은 게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케이스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 베젤이 아주 반짝반짝하고 러그부는 헤어라인 가공을 했네요. 유광과 무광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어떤 현대적인 그런 시계 제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케이스 측면을 보면은 이제 유광 가공이 이제 줄을 이뤄서 굉장히 반짝반짝 하이 폴리시드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케이스백도 폴리시드 가공을 한 반짝반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라운이 아주 크죠. 케이스 크기 대비해서는 꽤 큰 크라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아요. 몸뚱이 대비 큰 머리.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조했으면 피해 복수를 쓰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생활이다. 케이스 디자인 자체는 비크라운에서 왔던 형태죠. 특기할 만한 부분은 유리입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털 글라스가 도명으로 가공을 했는데 굉장히 높이 솟아올라 있죠. 반사 및 왜곡이 되고 있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의 이제 주변부인데, 입체감이 아주 대단하죠. 빈티지 룩을 만들어낼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블록 튀어나온 돔 글라스잖아요. 이
모델의 백미는 역시 이 다이얼 컬러 같습니다. 블루 계통인데 좀 파스텔 톤이죠. 최근에 유행했던 터콰이즈 블루랑도 유사한 느낌도 있고요. 다이버즈 65에서 코튼 캔디 컬렉션 블루 컬러 다이얼과도 유사한데 크라운 칼리버 473의 다이얼이 조금 더 톤이 다운된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덱스를 보면은 딱딱한 모던한 글씨체인데 기존 빅크라운드를 보면은 약간 좀 클래식한 글씨체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핸즈가 조금 모던하고 기존 빅크라운은 코브라 핸즈잖아요. 오릭스가 약간 구분을 두기로 한 것 같아요. 뭐 이 모델도 클래식을 지향하긴 하는데 디테일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탑재한 모델들이 조금 살짝 더 모던한 느낌? 바깥쪽에 분단위 레일리오 인덱스가 있고 1에서 31까지 숫자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지금 이제 날짜를 가리키고 있는데 2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일이란 얘기인 거고 6시 방향에 이제 굉장히 귀여운 스몰 세컨드가 있는데 꽤 아래쪽으로 붙어 있어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습니다. 이 디자인은 1938년에 오리스가 출시한 포인터 데이트 오리지널 모델에서 그대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포인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좀 드물다 보니까 되레 특이해 보이는, 독특해 보이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리스 하면 떠오르는 디자인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시침과 분침에 이제 야광이 사용되어 있고 인덱스에 시간 단위로 이렇게 야광이 삼각형 마커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살짝 연두색을 띠는데 빈티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야광색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칼리버 473은 오리스가 몇 년 전에 출시를 했던 셀프 와인딩 칼리버 403을 기반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기능적인 구성은 완전 똑같고 스펙도 이 칼리버 473은 칼리버 403과 동일합니다. 파워 리저브가 5일이고 시간당 진동수는 4Hz 28800 VPH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칼리버 403은 자동이라는 점, 칼리버 473은 수동이라는 점입니다. 로터가 빠진 대신에 이제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생겨났죠. 아 이게 더 좋아요. 이 부분이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죠. 파란색 바늘로 표시를 하고 있죠. 무브먼트 분할을 보면은 재미있어요. 총 3분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배럴부, 두 번째는 기어 트레인부, 나머지 세 번째는 이제 밸런스 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적인 아름다움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어떤 견고함이나 실용성을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브먼트 피니싱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헤어라인으로 전면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고 앵글라주는 살짝 들어갔는데 그냥 머신 앵글라주 같습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비철 금속 사용했다는 점. 이스케이프 휠과 헬리포크를 이제 실리콘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레귤레이터가 에타크로. 조금 디자인이 독특하죠. 오리스가 별도 주문한 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동수가 높음에도 오일 파워 리저브를 구현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더블 배럴을 일단 설치를 했고 휠 디자인을 이제 새롭게 해서 이제 에너지 전달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빅크라운이다 보니까 아주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방수가 50m인 시계여서 스크류 다운을 해야 됩니다. 턱하고 튀어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튀어나옵니다. 크라운 포지션 0에서 와인딩이 되는데 와인딩을 하는 재미는 사실 매우 떨어집니다. 자동 무브먼트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동화하는 걸 고려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 무브먼트를 감을 때 느낌입니다. 걸리는 것 없이 그냥 매끈매끈하게. 감기는 건지 안 감기는 건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돌려서 감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파워 리저브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아주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네. 많이 돌려줘야 됩니다. 오일 파워 리저브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연락이 감으면 됩니다. 수동 좋아하는데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파워를 다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72시간에서 96시간 내외 정도를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정확성에서도 가장 좋은 파워일 겁니다. 크라운 한 칸 당기면 크라운 포지션 1이 되고 철컥하고 넘어갑니다. 날짜가. 이것도 조금 많이 돌려야 되죠. 크라운이 거의 1회전 해야 넘어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시간 조정은 하나 더 뺀 크라운 포지션 2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돌아가고요. 또 와인딩하고 달리 좀 돌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다른 시계들이랑 비교하면은 가벼운 편이죠. 무난한 조작감인데 인상적일 수 있겠어요. 와인딩이 완료되면 이렇게 쑥 넣어서 50m 방수가 되도록 꽉 잠궈주시면 됩니다. 사슴 가죽입니다. 올리브 브라운 컬러의 사슴 가죽. 스티치 리스 스타일이고 끝부분에만 살짝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측면을 보면 이렇게 잘 이렇게 발랐어요. 가공 굉장히 잘했습니다. 스트랩을 제작한 곳은 체르보 볼란테라고 하는 곳입니다. 스트랩을 보시면 여기 써 있습니다. 체르보 볼란테 히어시 레더. 체르보 볼란테는 굉장히 윤리적인 방법으로 사슴 가죽을 취득을 해서 스트랩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오리스가 환경 같은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윤리 경영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꾸준하게 해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스트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스트랩은 이렇게 쉽게 탈착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핀이 있습니다. 당기면 바로 툭 떨어지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버클인데 비닐을 떼지 않았습니다. 강제 기속이 되기 때문에 네.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한 버클인데 파인 어저스트먼트 버클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보시면 홀이 없습니다. 허리띠 보면은 이런 방식 있잖아요. 그냥 끼워 넣고 꾹 누르면 원하는 길이만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부분을 통과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 꽉 눌러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편안한 방식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착용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담합니다. 빅크라운의 정체성이다 보니 저는 너무 좋습니다. 소매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작은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 제 스타일입니다. 특유의 이 파란색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캐주얼하고 예뻐요. 또 이 사슴 가죽의 다이얼과의 매칭 좋습니다. 크라운 크기와 볼록 튀어나온 글라스의 또 이 왜곡 느껴지지 않습니까? 빈티지 시계가 주는 또 매력이죠. 오리스 빅크라운 473 살펴봤는데 빅크라운의 약간 좀 새로운 스타일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오리스 굉장히 대중지향적인 미드레인지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 무브먼트가 아닌 수동 무브먼트를 또 하나 개발을 했다라는 점, 시계 애호가들을 겨냥을 했다라는 점, 이 점이 굉장히 큰 의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수동 무브먼트였으면 좀 재미없었을 건데 공간을 이용을 해서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를 달아주는 점은 저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색깔이 너무 예뻐요. 가격 580만 원입니다. 칼리버 403은 400만 원대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의 추가, 버클, 그리고 요즘 시계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580만 원이 되지 않았나. 기존 그 셀리타 베이스의 그 제품들이 200만 원대란 말이죠. 자동 무브먼트인 403을 탑재한 모델이 400만 원대. 살 때 늘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일말의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